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2022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높았다고들 해서 분석 강의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특히 지금 영어 영역은 단순히 어휘나 문법 지식을 토대로 해석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올바른 논리력으로 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즉 독해력, 문맥 파악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영어 이해도와 어느 정도의 논리력만 있다면 이 영어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업로드할 분석 강의는요, 전체 지문을 같이 해석해 나가면서 답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의 시각으로 지문을 보면서 어려운 어휘는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구문은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면서도 어떻게 풀이법을 찾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공유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38번입니다. 현재까지 74%의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주어진 문장은 간단하게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시면 리트레이닝 하니까 뭐 하는 거죠? 재훈련 시키는 겁니다. 누구를요? 어떤 직원들을 새로운 자리를 위해서 재훈련 시키는 것이 will also greatly reduce their fear 했으니까 그들의 어떤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두려움인지 of being laid off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Introduction of Robots into Factories까지 했으니까 어떤 공장에 대한 로봇들의 introduction, 도입을 말하는 거죠. 이거 읽는 순간 벌써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좀 발동되는 거죠. 공장에 대한 로봇이 도입됐다는 건 결국 로봇이 들어서면서 인간들의 자리가 많이 뺏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내용 보면은 자, 어떤 인간 노동자들의 고용률이 점점하면서 이어졌네요. 감소되어지면서 어떤 공장에 대한 어떤 로봇들의 도입이 크리에이트 만들어내는데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을 만들어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로봇들의 공장에 들어서다 보니까 어떤 인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률은 감소할 것이고 그게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이걸 토대로 아까 주어진 문장을 보면 어떤 being laid off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이 laid off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로봇이 들어서면서 인간들이 있을 자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했으니까 어떤 관리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뭐 할 책임감이 관리에 있냐면 prevent to ease these fears 했어요. 막아줄 필요도 있고요. 또는 완화시켜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들의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인간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막아주고 두려움을 완화시켜줄 책임감이 어떤 매니지먼트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맥상 2번 이상하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두려움을 줄여들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가 바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으로 뭐가 나왔냐면 로봇들이 could be introduced only in new plants 해서 로봇들이 오직 새로운 공장에서만 도입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인간들의 두려움은 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뒤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rather than 나왔어요. 비교급이죠. 뭐뭐라기보다는 했습니다.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건 뒤에 있는 표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이거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표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로봇들이 새로운 공장에 도입되는 거, 이거를 갖다가 확신시켜주는 것이 두려움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거죠. 뭐가 아니라 replacing humans, 인간들을 대체하는 거죠. in existing assembly lines 했는데요. existing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물론 exist가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수업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existing은 그냥 어떤 기존의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존의 assembly line도 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모르시면 그냥 어떤 기존의 어떤 공장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기존 공장에 있는 인간들을 대체하기보다는 새로운 공장의 로봇들이 도입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완화될 수 있네요. 그러면 2번은 이상한 2번에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뒤에 보시면 workers should be included. 노동자들은 또 포함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요?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도 포함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뭐를 계획하는데요? 새로운 공장을 계획할 때도 인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벌써 인간들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 되겠죠. 또는요 어디에서도 필요하냐면 Introduction of Robot into Existing Plant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공장에도 로봇들이 도입될 때 그거에 있어서도 인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뭐 할 수 있게요? 이 인간들이 이 과정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노동자들이 이 과정에서 참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계획하는 거에 참여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리를 뺏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가 되니까 앞문장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뒤에 보실게요. It may be that 해서 뭐 it may be that 이런 거 냅두시고요. that 이하 보세요. Robots are needed 했으니까 로봇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reduce manufacturing cost 했으니까 어떤 제조 비용을 감소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로봇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건데요? The company remains competitive 했으니까 제조 비용을 감소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들은 어떤 경쟁력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 자 노동 비용 제조 비용을 줄이면서 경쟁력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죠. 그러나 planning for such cost reduction 했으니까 그런 어떤 비용 감소 그러한이라는 표현이죠. 그러한이란 거 앞에 나온 거 아까 이 로봇을 도입하면서 생기는 제조 비용의 감소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비용 감소에 대한 계획은 should be done 행해져야 되는데 조인트를 냅두시고 by labor and management라고 또 나왔어요. 어떤 노동자들과 어떤 관리 부서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거죠. 로봇들을 다시 정리할게요. 로봇들을 도입하면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제조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에 대한 계획은 또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앞에서 문맥이 쭉 이어지는 거죠. 노동자들이 있어야만 계획을 행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노동자 너희들이 필요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번 뒤에 보실게요. Since robots are particularly good at highly repetitive simple motion 했는데 since 뭐 하기 때문에 로봇들이 특히나 good at 잘하긴 하는데요. 매우 반복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하기 때문에 the replaced human workers 했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보세요. The replaced human worker라고 나왔는데 아까 5번 앞에까지 읽으셨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5번 앞에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물론 한 2번 앞까지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이 노동자들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걸 갖다 해결해 주는 것이 관리의 어떤 부서의 책임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봇들이 들어와도 여전히 노동자 너희들은 필요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에 대한 예시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5번에 갔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반복적인 일을 잘하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the replaced human worker 그 replaced 대체된 인간 노동자들은 했는데 문제는 여기죠. 실은 문맥 주어진 문장 읽지 않아도 벌써 여기서 논리적 오류가 있는 건데요. 5번 앞에까지는요 그 어떤 노동자들도 대체된 적은 없어요. 어떤 계획에 있어서 노동자 너희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노동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란 표현이었지만 5번 뒤의 내용에 있어서는 자 대체된 인간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한 번도 대체됐다는 표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5번 뒤에서 갑자기 더라는 표현까지 붙어죠. 더가 나왔다는 것은 벌써 앞에서 한번 언급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그 대체된 인간 노동자들은 하는 순간 벌써 5번에서 어떤 로봇들이 인간들을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야 당연히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대체된 노동 인력들은 이란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벌써 문맥상 답은 5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5번에다가 주어진 문장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5번 문장을 보시면 아까 뭐였죠? 현재 직원들을 갖다가 새로운 자리를 위해서 재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물론 얼서도 중요한 표현이 돼요. 자, 또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직원들을 새 자리를 위해서 교육시켜주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새로운 자리를 위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로봇들이 아주 반복적인 일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된 인간 노동자들 근데 문제는 대체된 인간 노동자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자리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새로운 자리를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should be moved to position에서 어떤 자리로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뒤에 이제 포지션하고 어떤 위치를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떤 위치냐면 judgment and decisions 했으니까 어떤 판단이나 결정. 근데 어떤 판단의 결정? beyond the ability of robot are required 했으니까 잘못 읽었네요. 자, 뭐예요? 로봇들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력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서로 옮겨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옮겨져도 어차피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앞에 처음에서 문제 제시를 한번 했죠. 문제 제시로 노동에 있어서 로봇들이 도입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걸 해결해주는 역할은 어떤 매니지먼트 역할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앞에까지는 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 로봇이 도입돼도 인간이 필요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두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있었고요. 5번에 이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로봇 때문에 자리가 대체돼도 대신 돌아갈 자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크게 보면은 총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이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하나는 너희 자리 대신에 로봇이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대신 또 다른 자리를 너희들한테 훈련시켜 줄게 라고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문을 주어진 문장을 읽지 않아도 결국 본문만 읽다 보면 5번에서 벌써 문맥상 뭔가 구멍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이 될 수 있겠죠. 21번입니다. 72%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어진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난이도는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문을 좀 보시면 과학자들이 have no special purchase on moral and ethical decisions 에서 과학자들이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특별한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특별한 구입을 하지 않는다. 첫 문장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상당히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딴 표시 나오고 부연 설명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climate scientist 어떤 기후 과학자들이 no more qualified 그러니까 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to comment on healthcare reform 뭐에 대해서요? 어떤 그냥 있는 그대로 건강 관리 개혁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거에 있어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읽었을 때 대충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후 과학자라고 해서 건강에 대해서 뭔가 언급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보시면은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까지가 일단 주어가 되겠는데요. 어떤 거예요? That create expertise 어떤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얘는 specialized domain이니까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어떤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바로 feature 특징들이 lead to 야기시킨다는 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ignorance 어떤 무지 또는 무시가 되는 거죠. 이 many others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어떤 무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어떤 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어떤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이 과학자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이죠. 왜냐하면 자기 영역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언급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로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있어서 lay people 밑에 나왔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 농부나 뭐 어부 이런 분들이 may have relevant experience 어떤 관련 있는 경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은 뒤에 읽어보지 않아도 아까 앞 문장에서 뭐라 했어요? 과학자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어떤 과학자들과 같은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학자들이 뭔가 배울 무언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제 have begun to recognize this as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면 무슨 사실을 깨달았냐면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 삶에 있어서 자기들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내가 아닌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점점 했으니까 똑같은 말을 갖다 계속 이어가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냐면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뭐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include observation 어떤 관찰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관찰이냐면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s 했어요. 어떤 지역에 있는 원시 집단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관찰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어떤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앞문장하고 이어서 보면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이런 임팩트 어세스먼트라는 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어세스먼트라고 뭐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뭐 굳이 그것까지는 캐치를 하지 않으셔서 뒤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뢰가 need to be limited and focused.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뢰도 어떤 제한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온전히 믿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 적정선에서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다시 뒤에 보시면 it need to be very particular해서 뭐 매우 특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뒤에 보시면 blind trust will get us into at least as much trouble 했으니까 blind trust는 눈 딱 감고 믿는 거니까 완전히 100% 믿는 걸 막 얘기하는 거죠. 이 100% 믿는 사실이 우리를 갖다가 뭐 트러블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한 것만큼이나 같은 문제를 이끌어내냐면 no trust at all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만큼이나 눈 딱 감고 모든 걸 다 믿어버리는 것도 문제를 똑같이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눈 딱 감고 blind trust처럼 눈 딱 감고 모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 문장에서는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믿을 필요가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but 나왔죠. 자, 어느 정도 믿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ise. without some degree of trust니까 뭐 degree는 냅두고 자, 뭐가 없다면은요. 어떤 신뢰가 없다면 근데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어떤 designated 어떤 지정된 이런 뜻인데 모르셔도 우리 어떤 전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근데 그 전문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읽어보시면 읽을 필요가 없지만 남자분이나 여자분이죠.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갖다가 헌신하는 건데 sorting out tough question about natural world we live in 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자기의 삶을 헌신한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전문가라는 거죠. 아니 문맥상 지금 이 전문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어떤 사람들 레이피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신뢰가 없으면 다시 할게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마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이런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로 영역에 활동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마비가 된다라는 건 거꾸로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어느 정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건 비전문가가 전문가적인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아 버리면 우리가 마비된다는 건 결국 어떤 마이너스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상 난 노이니까 이 빈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로 그렇게 마비되어 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밑줄 친 부분이 뭘 모른 채로 그렇게 우리가 안 좋은 삶을 살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국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부분만 다시 볼게요. 결국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 부분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이 추론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믿음이 없으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이런 사실을, 이 밑줄 친 부분을 알지 못하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밑줄 친 부분은 결국은 좋은 내용이 돼야 될까요? 안 좋은 내용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좋은 내용이 돼야만, 죄송합니다. 좋은 내용이 돼야만, 거꾸로 해석했을 때 이 좋은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마비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좋은 내용을 갖다 찾으려고 본문을 한번 보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기를 들어가 봤더니 1번 보시면 questionable fact 하면 어떤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실이라고, 벌써 안 좋은 사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2번 보시면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하면 쉽게 뭐 적용 가능한 정보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3번은 common knowledge, 이제 흔한 지식인데 문제는 뒤를 보시면 hardly influences crucial decision 했으니까 중요한 결정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냥 흔한 지식 했으니까요. 어떤 마이너스 지식이 되겠네요. 4번은 practical information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플러스가 되겠죠. 실용적인 지식이니까. 5번은 biased knowledge인데 어떤 편향된 지식이니까 벌써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은 일단 보기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1번, 3번, 5번은 마이너스한 지식, 2번, 4번은 좀 플러스한 지식으로 나눠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밑줄 친 부분은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찍어도 이제 2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2번과 4번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쉽게 적용 가능한 정보인데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예요. 어떤 전문화된 전문가들, 특별화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적용 가능한 정보고, 4번 같은 경우는 실용적인 정보인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이, 다시 할게요.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 둘 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을 보시면 전문가랑 비전문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지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 전문가랑 비전문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전문가도 전문가처럼 영향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비전문가들을 갖다 무시할 게 아니라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비전문가가 전문가처럼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절대 전문가들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어떤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하고 4번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답이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4번입니다. 현재까지 72%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사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올해 영어 영역이 어려웠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문이 나왔다면 34번을 많이 예시로 들고 있는데, 뭐 소재에 있어서도 많이 친밀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어휘도 그렇게 쉽지 않은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문을 접근해 나가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지문이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답률이 높을 만한 지문이 아닌데, 단순히 어떤 소재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어휘가 좀 어렵고 구문이 어렵고 이런 이유로 오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서 이 지문이 그렇게 얼마나 쉽게 풀릴 수 있는 지문인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빈칸 문제인데요. 지문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보시면 precision and determinacy are necessary requirement라고 했어요. 어떤 precision, 정확성이죠. 정확성이나 그 다음에 determinacy도 뭐 단어가 뒤에 아무리 변형이 된다 해도 determine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죠. determine 하면 결정하다, 결단하다 이런 뜻이니까 determinacy는 어떤 뭐 결정력, 결단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정확성이나 결단력이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특히 뭐를 위해서요? 의미 있는 과학적인 논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한마디 더 하네요.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진보는 점점 한 거는 별로 필요 없는 편이고, 과학에 있어서의 진보는 어떤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뭔가 달성해 나가는 진행 과정인데 뭐를 달성해 나간대요? 또 정확성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과학에 있어서 진보다라고 문장을 끝내고 있어요. 그럼 벌써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의미 있는 과학이라는 건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그냥 눈치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쭉 뭐 다른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but 이라고 표현했어요. 분명히 과학이라는 건 정확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단순히 그냥 과학이 아니라 historical representation이라고 나왔어요. 자, historical representation이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또 근데 representation이 또 다행히 뜻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게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 문장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과학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 역사적인 했으니까 역사적인 과학은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그러면 이 역사적인 과학은 put a premium에서 프리미엄을 놓고 있다. 프리미엄을 놓고 있다는 건 뭔가 좀 중요시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중요시하고 있냐면 proliferation 밑에 나왔죠. 어떤 증식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A, B로 한번 문장의 구조를 나눠볼까요? 분명히 의미 있는 과학은 이 정확성의 근거를 두고 A라고 할게요. 정확성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역사적인 과학은 이 증식에다가 관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B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뒤에도 보시면 not A but B가 나왔죠? 이게 아니라 여기다 이거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거죠.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refinement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production of ever more varied set of represent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과학에다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역사적인 과학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refinement가 나왔지만 상관없이 정확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production 어떤 증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AB 구조로 진행된다는 거 벌써 눈치챌 수 있겠죠? 자, 문맥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역사적인 과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역사적인 통찰력은 is not a matter of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이 역사에서 다루는 과학은 뭐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읽어봐도 당연히 뭐를 중요시 하나요? 그렇죠. A. 정확성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나왔어요. 난 나왔으니까 자, 이 A 정확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또 어떤 approximation of the truth에 대해서도 중요시하지 않고 대신에 어디에다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explosion of possible point of view 했는데 어떤 관점에 대한 가능한 관점들을 갖다가 폭발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전통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결국 이 역사적인 과학은 정확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떤 이 가능성을 갖다 폭발시키는 거 어떤 좁힌다기보다는 더 넓히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해석할 때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continuous narrowing down of previous option 나오는데 narrowing down이라는 건 narrow가 벌써 좁은 down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벌써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narrow down이니까 벌써 이렇게 narrow down 해야 이렇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 벌써 어떤 결과물은 넓은 결과물이 아니라 작은 결과물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정확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explosion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어떤 가능성이 더 큰 것들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어떤 전통적인 과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러므로 이 어떤 주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전통적인 과학에 대해 얘기하고 있겠죠. 이 역사적인 과학은 그러므로 aims,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건 당연히 B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겠죠. 근데 단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두면 unmasking 했어요. 마스크를 벗긴다는 것은 어떤 이걸 갖다 까발린다, 이걸 안 좋게 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다시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A에 대해서 나와야 되죠. 이 A라는 거, 정확성에 대해서 unmasking, 마스크를 까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요? By the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 했으니까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 B라는 거, 아까 B는 뭐였죠? 어떤 가능성을, 어떤 관점의 가능성을 넓히는 거, 폭발하는 거 말이었죠? 이 다양한 가능성의 관점을 폭발시키는 거에 의해서 정확성에 대한 어떤 비리를 갖다가 어떤 베일을 벗겨내는 거, 마스크를 벗겨내는 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어떤 전통적인 과학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rather than 실은 뭐 해야 되는데 A 해야 되는데 B 함으로써 A에 대한 마스크를 벗겨낸다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봐봐요. 어떤 A를 정확성 그냥 할게요. 어떤 정확성보다는 어떤
또 증식에 의해서 이 정확성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점을 갖다가 언마스크 까발리는 거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통적인 어떤 역사적인 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AB, AB, AB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 by a careful analysis of what was right or wrong in those previous representations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에서 중요한 건 여전히 뭐예요? 이 역사적인 통찰력에 대한 발달이라는 거. 그럼 결국은 역사적인 통찰력의 발달이니까 A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B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B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이 역사적인 통찰력에 대한 발달은 regarded 여겨지는데 outside of 바깥 사람들에 의해서 여겨지는데 어떤 과정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과정으로 보냐면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했어요. 더 많은 어떤 혼란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외부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continuous questioning, 어떤 지속적으로 questioning, 질문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잘 보세요. 외부인들은 이 역사적인 어떤 과학에 대한 관점을 갖다가 혼란으로 보고 있다는,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역사적인 관점이 혼란만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품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A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결국 여기는 뭐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성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정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은 어떻게 되는데, 의미 있는 과학이라는 건 정확성을 기반해야 되는데 어떤 전통적인 역사적인 어떤 통찰력에 있어서는 이 정확성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의구심을 품고 의심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빈칸에는 뭐에 대한 특징만 나오면 되냐면 정확성에 대한 특징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지문을 읽어봤을 때 실은 지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보기만 봐도 참 재밌어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Criteria for evaluating historical representation. historical representation 어차피 B 아니에요? B를 평가하는 거에 대한 크리테리아 있으니까 이건 정확성이 아니라 B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Certainty and precision. 어떤 정확성, seemingly achieved already 했으니까 뭐예요? 겉보기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어떤 정확성. 그러면 이건 겉보기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차피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제니까 일단 적어도 A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3번 보시면 possibilities of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event 했었는데 이거 봐봐요.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해석, 사건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의 가능성들 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 아닌가요? 대안적인 해석의 가능성들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증식,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폭발시키는 거. 그렇죠. B에 대한 설명이죠. 왜요? 의미 있는 과학은 정확성인데 역사적으로는 거꾸로 정확성이 아니라 거꾸로 위로 더 많은 대안들,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4번 보시면 coexistence니까 공존하는 거죠. 아이고, multiple viewpoint, 다양한 관점이 공존한대요. 벌써 multiple viewpoint 하는 순간 이건 정확성인가요? 아니면 비증식인가요? 네, B가 됩니다. 실은 보기만 봐도 찍으면은 2번을 찍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는 correctness and reliability, 뭐 신뢰도, 근데 뭐에 대한 신뢰도요? 어떤 역사적인 증거, 뒤에서 꾸며주었겠네요. 어떤 수집된 역사적인 증거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지문을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어떤 A와 B의 구조예요. A는 보통 정확성이고요. B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증식이나 어떤 가능성의 폭발, 대안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수집됐는데 이게 신뢰할 만하냐, 신뢰하지 않을 만하냐,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5번은 지금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게 B, A, B, B 동떨어진 거. 결국 답을 찍어도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문제가 아무리 내용이 어려워도 해석하지 않아도 대충 A, B, A, B, A, B 하다 보면 결국은 빈칸에 나올 자리는 A가 된다는 것이고, 보기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A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B 아니면 동떨어진 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34번 같은 경우는 답이 2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번입니다. 64% 오답률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풀어보면 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대충 봐도 어느 정도 빈칸에 대한 답을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그냥 접근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보시면 뉴스죠. 근데 이제 특히 뭐 in its televised form 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제 뉴스라는 게 constitute 구성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not only butter서가 나왔겠죠. 자, 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나 이야기에 대한 주제나 이야기에 대한 선택에 의해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또한 빈칸에 의해서 선택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 이 첫 문장을 갖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 뉴스라는 것은 구성이 되는데 뭐랑 뭐에 의해서요? 어떤 주제나 이야기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빈칸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게 결국 뉴스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뉴스를 구성하는 이 빈칸을 갖다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놓고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해석하기에는 좀 난해해요. Presentational styles have been subject to tension between 하고, 뭐 Presentational styles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뭐 been subject to도 늘 배웠던 수거 같지만 늘 까먹는 수거 중에 하나고요. 이건 다 놔둘게요. 그리고 그냥 텐션, 어떤 긴장감. 근데 between 했으니까 뭐랑 뭐 사이의 긴장감이라면서 소재가 두 가지 나온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랑 뭐 사이에서의 긴장감이냐면 어떤 정보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need to engage us entertaining 했으니까 우리를 갖다 engage 포함시키는데, entertaining 했으니까 뭐 entertaining이니까 즐겁게 오락스럽게 우리를 갖다가 포함시킬 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 욕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실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제 문제를 푸는 게 결국은 답을 찾아내는 게 그냥 목적이니까, 주제 선택이라는 건 아무래도 어떤 교육적이거나 정보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핑크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갖다 즐겁게 어떤 포함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재밌게 좀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욕구, 어떤 필요성을 갖다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뒤에도 마찬가지로 while 뭐뭐하는 반면에 current affairs program, 지금의 어떤 프로그램이 종종 serious in tone 했으니까 톤에 있어서, 어조에 있어서 되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심각한 톤은 정보적이고 교육적이고 주제 선택에 대해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serious, 심각한 어떤 진지한 톤인 반면에 more popular programs 했으니까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adopt 채택하고 있는데, friendly, lighter, idiom 했으니까 어떤 더 친숙하고 가볍고 어떤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쭉 이어지는 문장의 구성, 어떤 지문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뉴스라는 것은 주제 선택도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즐겁게, 친근하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가볍게 어떤 포함할 수 있는 어떤 흥미거리, 아니면 그런 어떤 방법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고 답을 찾아볼까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즐겁게, 또 뭐라고 나왔죠? 뭐 친근하게, 또는 뭐 가볍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뉴스를 갖다 구성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는 읽어보지 않고 바로 그냥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뭐 1번에 보시면 coordination with traditional display technique 하고 전통적인 어떤 보여주는 기술인데, 전통적인 보여주는 기술, 뭐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2번 보세요. prompt and full coverage of the latest issue니까 뭐 가장 최근의 이슈를 갖다 커버한다 했는데 지금 주제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educational media content favored by producer인데, 문제는 프로듀서예요. PD 말하는 거잖아요. PD에 의해서 어떤 선호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PD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친근하게 겪을 수 있는, 즐겁게 겪을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죠. 4번에 commitment to long lasting news standard 했으니까 헌신하는 건데
long lasting, 오래 지속하는 그런 뉴스의 어떤 기준, 표준에 대한 헌신했으니까 이것도 오래 지속되는 어떤 뉴스의 기준의 헌신인데 이것도 어떤 우리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5번 봐볼까요? Verbal and visual idioms or mode of address니까 address에서 전달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언어적으로다 또는 시각적으로의 어떤 이디엄이나 어떤 방식들. 그럼 이것도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너무도 명확하게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아니더라도 5번 정도로 답을 좀 근거를 출연해 볼 수 있겠고 5번을 답으로 놓고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언어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어떤 이디엄 했는데 마침 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친근하고 가볍고 이디엄 여기까지 표현이 나왔죠. 결국 여기서 뉴스라는 건 주제 선택이랑 친근하고 가벼운 어떤 이디엄 이런 게 같이 구성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생각해도 답은 5번이겠구나 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30번입니다. 58%의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고 이런 글의 특성상 그냥 주제만 잘 파악하고 부드럽게 잘 해석을 하다가 뜬금없이 문장이 다가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럼 바로 거기가 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보시면 it has been suggested라고 뭐 중요한 표현 아니고요. 자, 뭐라고 제안이 되고 주장이 되고 있냐면 organic method예요. 어떤 유기적인 방법 또는 뭐 유기농적인 방법 이런 거죠. 뭐 defined에서 점점 해가지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유기농적인 어떤 방법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유기농적인 방법이 would be less damaging to the biosphere 했으니까 어떤 생태계에 less damaging, 적은 데미지를 준다고 주장이 됩니다. 당연하죠. 유기농적인 어떤 방법, 친환경적인 방법을 쓰면 우리 생태계에는 영향을 덜 주겠죠. 안 좋은 영향을 덜 주게 되겠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large scale, 큰 스케일의 adoption of organic farming method니까 큰 스케일의 어떤 유기농적인 어떤 농경 방식의 어떤 채택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네요.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맥이 달라지죠. 아까 앞에서 뭐라 했어요? 어떤 유기농적인 방법이 생태계에 데미지를 덜 준다.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유기농적인 어떤 농경 방식의 어떤 채택이 그런데 모두 reduce 감소시켜 버릴 수도 있네요. 뭘 감소시켜 버리냐면 yield니까 어떤 수확량을 갖다가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increase production cost니까 어떤 생산 비용도 좀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그냥 농경 방식은 친환경적으로 하면은 유기농적으로 하면은 수확량도 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산 비용도 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기농적인 식품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 2번에 있는 문장으로 갈게요. 자, inorganic nitrogen supplies 했어요. 중요한 건 organic이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이게 유기농이 아닌 걸 얘기하겠죠. 자, 유기농이 아닌 어떤 nitrogen supplies는 뭐 니트로진 정도는 질소 정도라 보시면 되겠는데 유기농이 아닌 어떤 질소의 어떤 공급물들이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거죠. For maintaining moderate to high levels of productivity. 아는 단어로만 그냥 대충 보세요. 자, 유기농적이 아닌 어떤 질소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 특히 뭐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요.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할 때는 어쨌든 유기농적이 아닌 어떤 질소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앞 문장을 이어봤을 때 물론 유기농적인 게 좋긴 하지만 생산량도 좀 적고 생산 비용도 상당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유기농이 아닌 어떤 질소를 사용하는 것이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이다. 뭐 문맥상 전혀 이상한 부분은 없죠. 자, 뒤에 이제 보시면 왜냐하면 뭐 유기농적인 어떤 공급은 종종 either A or B니까 뭐 제한되어 있거나 뭐 비쌀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뭐보다요? 유기농이 아닌 것보다는 유기농이 더 비쌀 수 있다. 이렇게 뭐 쭉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게다가 했으니까 아직은 맥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게다가 there are benefit 어떤 이점이 있대요. 뭐에 있어서 이점이 있냐면 to the extensive use니까 어떤 광범위한 사용이죠. 어떤 걸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만 다 밑에 설명이 나오죠. manual resumes as green manual crops 했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광범위한 사용인데
어떤 걸음이나 또는 뭐 콩과 식물 걸음, 뭐 어떤 그린 매뉴얼 크롭이니까 어떤 친환경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린 형용사를 쓰면 친환경적인 이런 뜻이니까 친환경적인 어떤 걸음의 농작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아까 앞문장하고 뒷문장의 맥을 보셨어야죠. 앞문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네, 마냥 친환경적인 어떤 유기농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마이너스의 관점을 접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번에 있는 문장에 와서 게다가 이렇게 유기농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이점이 있어요라고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번에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3번은 바로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가볍게 좀 읽어 나가는 읽어 나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n many cases 많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weed control 어떤 잡초를 갖다가 어떤 풀을 갖다가 뭐 문맥상으로 실은 잡초라기보다는 뭐 농작물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농작물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require much hand labor이니까 많은 어떤 손으로 하는 노동력을 요구해요. 근데 뭐 하면은요. 만약 이 화학 물질이 사용되지 않으면 굉장히 뭐 농작물 관리하기 힘들고 손도 많이 가더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fewer people 더 적은 사람들이 willing to do this work는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화학약품을 쓰면 굉장히 쉬운 일이 될 걸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서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더 적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4번도 별로 이상이 없는 문장이 되고요. 자, 그냥 바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에서 보시면 contribution 이 문장을 이 앞에서부터 보면 어디서부터 보시면 될까요?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Some method used in organic farming 했으니까 그러나 하면서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유기농적인 농경에 있어서 사용되는 몇몇 방법들, 근데 이제 빈칸 서치해서 뭐뭐 같은 이런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다시 자 유기농적인 농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몇몇 방법들이 can make important contribution 어떤 중요한 어떤 기여를 한다, 중요한 어떤 좋은 점을 갖다 낳고 있다 이 말이죠. 뭐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Sustainability of rural ecosystem 했으니까 어떤 시골 생태계에 있어서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좋은 점을 갖다 기여하는 거 그게 바로 어떤 유기농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다시 마지막에는 그런데 유기농이 이렇게 좋은 방법 이런 좋은 긍정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은 3번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2년 수능 영어 영역 중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5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고요. 5문제 중에서 굳이 난이도가 그래도 이건 좀 틀릴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 문제 정도나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 나왔었던 문장의 의미 추론하는 거 그 정도나 될 것 같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자세히 해석하지 않고 정확히 해석하지 않아도 정확한 맥락만 파악할 줄 알고 넘어가시면 얼마든지 답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어떤 실력을 쌓아야만 풀이가 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기회가 되면 2022년 수능 영어 영역 전체를 좀 이런 식으로 다뤄서 한번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좀 보시고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